됩니까? 이거는 기권도 아니고 무효표도 아니에요. 죽을 사자, 표자, 사표입니다. 사표.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꽃가루망치입니다. 20대 대선 어떻게 개표 방송 보시다가 날밤 샌 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심하게 박빙일 수는 없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길이 남을 그런 선거 개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표 후에는 영상을 다시 안 만들 생각이었는데 안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효표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는 선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 그리고 언론에서 무효표를 찍은 사람들에 대한 폄하가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담아 보려고 이번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망치질을 할 이 영상은 무효표의 진실입니다. 그럼 하나하나씩 따져볼까요?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확인해 볼 내용은 그냥 건너뛸 수가 없는 내용이죠. 20대 대선 투표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박빙의 선거는 그전에 없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인류상 전 세계에 이렇게 1% 안쪽에 이 초박빙의 선거는 앞으로 계속 없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부터 확인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당선은 윤석열 후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깝게도 이재명 씨는 낙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0.73%라는 아주 작은 표차. 표수로 보면은 보시다시피 25만 표도 되지 않죠. 24만 7,077표 차로 낙선을 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투표율이 80% 정도 넘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80%가 넘지는 못하더라고요. 77.1%. 이따가 역대 대통령 선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지만, 요 바로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19대 선거 투표율보다도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또 유권자가 만 18세 이상부터 그렇게 유권자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거인 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보다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선거인 수가 늘은 그런 투표였고요. 윤석열 씨가 당선을 하게 되었네요. 다음 확인해 볼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 볼 이야기는, 언론에서 무효표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다들 떠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효표가 많이 나온 걸까요? 그 진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왜 무효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그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나온 무효표의 표수가 1위와 2위의 표차보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뭐 항상 나오는 퍼센트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무효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것도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게는 2가지 이유가 있고요. 많게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 그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무효표가 30만 표. 윤이 득표차보다 많아. 25년 만에 최다. 제가 알기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을 치루었던
15대 때보다는 좀 적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 있던 그런 대선들보다는 뭐 표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야기죠. 이야기. 득표차보다 많아. 네, 1위하고 2 득표차보다 작다 그러면 또 아무 관심 없이 무효표 그냥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예, 우리가 관심 가지는 이유는 이거고요. 실체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 20년 동안 치루어졌던 대선 16대부터 19대 때까지 역대 대선 투표 결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서 여기서 평균 무효표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16대 때 좀 많이 나왔어요. 0.637%. 그리고 나머지 세 번에 거친 대선에서는 다 모두 0.3% 이상 무효표가 표율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표수보다도 그 비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표수는 왜 뭐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표수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선거인 수가 매번 이렇게 몇백만 명씩 증가합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 자, 이렇게 뭐 선거인 수가 계속 올라가니 당연히 뭐 무효표도 많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 퍼센트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만큼 퍼센트가 차지하는 부분이 무효표로 가지고 가느냐. 이 네 번에 거친 대선 평균을 한번 내어보니까 0.397% 정도의 약 0.4% 정도의 무효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대 때하고 이번에 20대 대선 이 대선 때 비교를 해서 자 얼마만큼 무효표가 좀 더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왜 무효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거 한번 따져보고요. 진짜 막연히 산술적으로 산수하듯이 이렇게 2배 이상 나왔다 이렇게 아무런 책임감 없이 언론에서 떠들어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선거하고 20대 이번에 치루었던 선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자,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던 19대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 20대 대선 비교표입니다. 일단 선거인 수부터 한번 볼까요? 4,419만 7,692명. 네, 19대 때보다 선거인 수가 17만 5,575표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있죠. 기권수입니다. 기권수. 이거 보세요. 자, 걔도 18대, 19대 때는 기권표가 1000만 표 약간 안쪽으로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1000만 명 이상 기권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대한민국 사람 아니라고. 이런 분들은 아니 이런 애가 저놈을 보았나? 절대로 정치 욕하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네. 여러분 투표합시다. 네. 이따가 무효표의 의의가 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표소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잘한다 못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이거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보시면 기권율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20% 이상 나와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기권율은
10% 안쪽으로 줄어야 됩니다. 차라리 이만큼 수치를 무효표에다가 갖다 던져야, 그래 내가 말씀드렸죠? 정치인들이 진짜 무서워할 거예요. 국민들을. 지금은 뭐 국민들의 3분의 1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기 멋대로. 예. 그러니까 나라가 안 바뀌는 거예요. 예. 뭐 보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 자, 무효 득표율. 자, 이번에 0.69%가 나왔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0.69%. 자, 이전보다 2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까 보셨죠? 16대 때는 에도 0.6 몇 프로 나왔어요. 예. 뭐 0.6% 이상 안 나온 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선거인 수가 많다 보니까 무효표도 많아진 거죠. 자, 그러면 왜 무효표가 많아졌을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무효표가 많아졌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효표가 많아진 이유, 크게 두 가지, 작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거인 수가 많아졌어요. 네, 선거인 수가 많아졌습니다. 선거인 수가 많아지니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0.397%라는 20년간 평균 무효율을 곱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되는 무효 득표수가 17만 5,575표 정도는 뭐 평균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선거였어요. 자, 그런데 얼마 나왔죠? 30만 명 이상이 무효표를 날렸죠. 자, 그런데 30만 표 이상이니까 이제 그 차이가 되는 이제 오차는 13만 577표의 오차가 납니다. 자, 그러면 예상 밖에 13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의 무효표가 더 생긴 거예요. 뭐 느낌이 옵니까? 야, 13만 표. 몇 프로입니까? 선거인 수가 4,400만 중에 13만 표 좀 더 나왔다고 이 난리 법석을 떨면 되겠습니까? 자, 굳이 무효표가 좀 더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선거인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차이로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무효표 그래봤자 13만 표밖에 안 나왔어요. 예, 이게 한 1,300만 표 나와야죠, 무효표가. 그래야지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를 바짝 차리죠. 예, 이 13만 표 더 나왔다고 지금 언론에서 난리를 칩니다. 네, 뭐 결국에는 이 13만 표, 뭐 자세히 따져보니까 그렇죠. 1등하고 2등의 그 표차가 24만 7,077표인데 그거에 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뭐 이거 뭐 무효표가 뭐 줄어들었다고 뭐 당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차피 나처럼 무효표 찍은 사람은 찍어요. 예. 이번 대선에서 무효표가 좀 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제가 따지고 보니까 무효표 더 많이 나온 게 13만 707표 말고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좀 더 많이 나왔을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가 그게 사단입니다. 자, 두 번 으쌰으쌰하고 이제 단일화 했어요. 과연 안철수 후보를 영입해서 윤석열 후보가 덕을 봤을까요? 저는 왜 단일화 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하면 오히려 손해였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자, 안철수 후보를 찍는 지지자들은요, 절대로 윤석열 후보 안 찍습니다, 제 생각에. 예. 진짜 뭐
안철수 후보를 완전히 엄청 따라다니는 분들 외에는 그냥 뭐 그래 1번 2번 다 싫어 그래 한 명은 찍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 그나마 중요합니다. 그나마 안철수 후보라도 찍어주자라고 해서 여론조사에서 많이 나올 때는 10% 조금 더 많이 좀 넘었었고요. 뭐 작게 나올 때는 7% 뭐에서 8% 그 정도 사이로 계속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표가 나왔는데요. 자, 그분들이 과연 누굴 찍었을까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유 중에 작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의 변심이죠. 제가 봤을 때는요, 그분들 상당수가 투표율 까먹는데 기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투표소 안 갔을 겁니다. 투표 에라이 안철수라도 그나마 찍어주려고 했더니만 끝까지 간다더니.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참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서민경제 실패줄 아닙니까? 이 시장이 죽으면 안 돼요. 시장이 살아야지 경제가 삽니다. 맞습니다. 네.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 화이팅! 예,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보시대요. 네. 아유, 아닙니다. 저. 토론 제일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제 실력 반만 썼습니다. 제일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체력이 네, 감사합니다. 체력 대단하죠. 예, 정말 저는- 생방 그것도 하시고. 네, 네. 잘 봤습니다. 저 초량의 부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예, 저 예. 경남여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저희 어머님이 경남여고 나오셨어요. 아, 예, 선배님 아드님. 예, 36년생이십니다. 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여기 이쪽. 끝까지 하셨는가? 예. 끝까지 하셨는데. 자, 보셨습니까? 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거리 유세에 다니면서 제가 요래 좀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조금 모아서 봤는데요. 자,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손을 잡았다거나 사진을 같이 찍었다거나 안철수 이렇게 외쳤던 분들, 그분들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그것도 사전투표 전날 단일화 한다 그러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자, 이분들 단일화 때문에 기권수 올라갔고요. 기권수가 올라가니까 득표율은 떨어지고요. 자, 그 중에 일부 아까 말씀드렸던 13만 577표 중에 아마 최소한 몇 표는 무효표가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중에 작은 첫 번째 이유. 네,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여기까지 좋은데요. 자, 제가 봤을 때 이 13만 표. 자, 나머지 13만 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무효표 만든 사람이 뒤에 577표만 무효표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13만 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잘 들으세요. 안철수 씨하고 윤석열 씨. 두 분은 국민들한테 욕 좀 얻어먹어야 돼요. 그놈의 단일화 때문에. 왠지 아세요? 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이유인데요. 나라 지킨다고 열심히 청춘 날리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 투표하기 한참 전에 부재자 투표했습니다. 자, 그 부재자 투표 해가지고 안철수 찍은 사람들. 그 진짜 귀중한 표.
이 표는 도대체 뭡니까? 이거는 기권도 아니고 무효표도 아니에요. 죽을 사자, 표자, 사표입니다. 사표. 죽은 표가 된 겁니다. 자, 죽은 표도 그나마 집계하다 보면 기표는 했는데 사퇴한 사람을 찍었기 때문에 무효표로 카운트가 되겠죠. 자, 13만 표 중에 그 표가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자, 대한민국 우리 국민 재외동포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면서 자, 재외동포들도 똑같이 부재자 투표하셨어요. 그죠? 한국에서 투표했어도 저랑 못 찍으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투표를 하셨든지. 자, 그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 찍은 사람들 4번 안철수 찍은 사람들 이분들도 똑같아요. 사표입니다. 자, 대한민국 자격을 사표를 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13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 무효표 13만 표는 이 두 분이 단일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무효표의 진실을. 실제로 무효표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무효표는 그냥 평범하게 정상적으로 나왔고요. 두 분 단일화 때문에 죽은 표가 많아진 것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라는 안 바뀌어도 정치는 바뀝니다. 파이팅!